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이 지난 토요일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키예프 인근 도시에서 민간인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처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 부차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궁은 부차에 대한 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러시아군의 군사 개입에 대한 모든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성사진이 공개되어 러시아군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학살 당시 부차는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3월 30일에 철수했지만 3여주 전부터 이미 대학살 정황이 포착돼 3월 11일 이후 최소 11구의 시신이 부차 에비뉴에 누워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부차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합동조사단을 꾸렸다고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월요일 언론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모색하고 있으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부차에서 무차별적인 살해를 저지른 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 대량 학살 혐의에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끔찍한 행위를 전쟁 범죄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참을 수 없는 광경이라며 러시아 당국은 이번 범죄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부차의 민간인 학살을 끔찍한 전쟁 범죄라고 지칭하고 모스크바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두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해도 특사는 배지 않는데 하물며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하겠는가라며 러시아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간인 학살은 전쟁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전쟁이 이 지경에 이르렀고 악화되었습니다. 인류 문명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인륜의 선을 넘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의 수치이며 인류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각국이 이 사건을 엄중하게 비난하고 규탄하는 중에도 베이징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반응도 다소 미온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말레이시아 유명 가수 황밍쯔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해 채널명이 러시아어로 바뀌었습니다. 약 60억 뷰로 추산되는 모든 정품 뮤직비디오가 사라지고 비워졌습니다. 황밍쯔 유튜브 채널은 32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사건을 처리 중이며 유튜브에 이전 컨텐츠 복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유튜브 관계자는 아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황밍쯔는 현재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에 채널이 13년 이상 운영되었으며 해킹으로 인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황밍쯔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 계정이 러시아어로 변경되었으며 해커가 러시아에서 왔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황밍쯔는 해커와 영국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밍쯔는 이전에 유리멘탈, 벽박 등 중공을 풍자한 노래를 작곡했다는 이유로 중공에 의해 금지당했습니다. 그의 유튜브 계정 도난 사건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러시아와는 관계없다며 러시아인과 황밍쯔는 깊은 원한이 없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오모 해커가 한 짓이다. 흥미롭게도 오모 해커가 러시아에 뒤집어 씌웠고 이를 통해 중러 관계의 실체를 알 수 있다. 대충 계산해도 샤오프농이 한 짓으로 러시아 사람들은 유리멘탈을 모른다. 황밍쯔왈, 당신은 내 노래를 금지시켰고 이것도 내 작품의 일부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 사건의 대응론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하이에서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중공 당국은 다시 한번 극단적인 통제 조치를 해 2차 재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상하이는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찰 5만 명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한편 시진핑은 심야에 군인과 무장경찰을 상하이에 대거 동원했습니다. 방역 외에 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중공신화통신은 4월 4일 상하이에서 방역과 통제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해시 공안국 당위원회 부서기 부국장 장야홍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염병의 영향으로 상하이 공안경찰 5만 명이 모두 사회면에서의 통제, 지역사회에서의 통제와 교통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보초를 쓰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병실에 600명 이상의 상하이 경찰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야홍은 또한 상하이 경찰이 지역사회 봉쇄와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그리드 순찰 대대를 구성하여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심야에 외지군과 무장경찰을 차출하여 상하이에 진주시켰습니다. 한 네티즌이 올린 영상에는 수많은 산둥성 출신 특수경찰이 상하이에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국은 방역을 지원한다고 말했지만 상하이 주민들은 음식 부족 문제로 여러 동네에서 항의를 했기 때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특수경찰 요원을 태운 차량이 무려 18대에 이르고 버스가 3대 더 있었으며 100명 이상의 산둥성 특수경찰이 상하이에 진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펑씨는 무장경찰이 3월 28일과 29일에 많이 왔다. 그전에는 조용히 들어왔으나 순춘남 부총리가 다녀간 후 공개적으로 들어왔다. 3일 밤에는 대형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무장경찰이 상하이에 도착해 경계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인근 저장성 짱수 등이 아닌 북방의 산둥성 특수경찰을 상하이에 동원 투입한 이유에 대해 여야의 각종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상하이가 짱쩌민파의 본거지이고 리창찬 서기는 시진핑의 측근이라며 시진핑은 저장성 덩지가 아닌 산둥성 특수경찰을 동원해 상하이로 이동시킨 것은 술리진 일당이 폭로한 암살 사건 이후 상하이 저장 일대의 안전유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 도시를 봉쇄하여 고압 통제로 인한 방역의 혼란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4월 5일 중국 웨이보에 산둥성 사람들이 강제로 삭발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서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다른 2명의 건장한 남성에게 붙잡혔는데 이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외출했으며 봉쇄 기간 동안 집에 머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2명의 건장한 남성은 방역 요원이며 그들 중 1명은 봉황진 지도원이라고 쓰인 붉은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2명의 건장한 남성이 이 남성을 제압하고 전기 이발기로 그의 머리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깎으면서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핀잔을 주었고 결국 이 남성의 머리는 엉망으로 깎였습니다. 네티즌들은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을 동정하며 권력이 있다 해서 무법천지라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범죄가 아닌가? 문화혁명으로 돌아가는 거냐? 2022년이 아닌가? 왜 강제로 삭발을 당해야 해?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산둥성 허저시 봉황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 SNS 트위터에는 흰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람을 때리고 발로 차는 영상이 여러 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한 영상에는 흰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죄수를 대하듯 거칠게 사람들을 격리 차량에 태웠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에 강제로 밀어넣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서 한 여성은 거친 대우에 항의하고 협조하지 않으며 저항하자 한 요원이 주먹을 2번이나 날렸습니다. 영상을 공유한 네티즌들은 영상 속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실은 군인이며 당시 그곳에 있던 차량은 상하이 시민들을 검역소로 보내기 위한 특수 차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